즐거운 큐시2웨이 시간입니다. 이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수아 기자. 이 오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소식 준비했죠. 네, 정말 1시간도 전에 이제 1시간 전에 있었던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목은요, 윤석열, 박근혜 만남 어떤 대화 나눴나입니다. 조금 전이었죠. TK 방문 이튿날인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습니다. 약속 시간인 오후 2시보다 조금 전인 한 3, 4분 전에 이 윤 당선인의 차량이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. 이게 옆에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이 차량이 도착하니까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이 윤 당선인을 맞이하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. 현재 영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. 저기 나오고 있죠. 네. 유영아 변호사가 문 앞까지 윤 당선인을 마중 나온 모습이었고요. 바로 옆에 권영세 또 인수위 부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사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뭐 방금 전에 영상으로 확인은 하셨지만은 이 윤 당선인이 유 변호사를 맞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정중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. 더 깊숙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두 사람이 선후배 관계여서 법조계 선후배 관계여서 그렇지 않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유영아 변호사가 선배인 거죠? 그렇죠. 사실 나이로는 윤 당선인이 2살 정도 더 위입니다. 하지만은 이 법조계는 또 엄격한 선후배 관계가 서열이 있죠.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나온 것 같고요. 일단 영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으로 들어간 시점에서 이 대화가 이어진 부분은 사진 기자들에게만 공개가 됐는데요. 이 두 사람 만남 1시간 정도 이어졌고요. 이 전원으로는 이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까지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이 잠깐 차가 그 사저 앞으로 쑥 들어가는 모습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것 같아요. 네,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는 이 박 전 대통령 퇴원 후에 매일같이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윤 당선인 방문 소식에 더욱더 붐비는 모습이었는데 날씨가 좋았던 것도 좀 한몫했던 것 같고요. 지금 추산으로는 한 300여 명 정도가 이 사저 앞을 지키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사저 입구의 10m 밖에는요. 뭐 영상으로 확인하셨지만 차단기가 설치된 상태고요. 경력이 굉장히 다수 배치가 됐는데 인파 속에서는 아는 얼굴들이 눈에 띄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 대구 사저 매입을 위한 비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아주 통 크게 빌려줘서 또 화제가 됐던 이 가세연의 강용석 소장 그리고 김세희 대표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사실 관건은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내용은 함께 배석했던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윤 당선인까지 직접 이 대화를 마치고 나와서 대화 내용을 풀었는데요.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사실 과거 예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왔잖아요. 대선 당시에도 아무리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라도 해도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만남이 이 두 사람의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윤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 듣고 오실게요.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. 뭐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, 뭐 국정농단 수사라고 정확히 얘기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,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했다.
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곳, 이 사저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한번 여쭤봤다. 건강과 함께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. 또 오늘 만남이 단순한 예방이 아닙니다.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사실 이게 관전 포인트였거든요. 네네. 무슨 얘기냐면 이 내달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인수위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지 이 자리에 박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초청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는데요. 이 박주선 대통령 취임 위장의 얘기 먼저 듣고 오실게요.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뭐 여러 가지 회동하실 내용, 발언 내용들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, 예. 다만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네. 국민 화합이라 할까 또 대통령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축하 겸해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윤 당선인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인수위와 뜻에 같이 해서 윤 당선인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이 자리에서 내달 취임식에 와주실 수 있겠냐라고 초청 의사를 전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했는지 권영세 부위원장이 전했는데요. 듣고 오실게요. 그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이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. 네, 윤 당선인이 대화 자리에서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네. 취임식에도 직접 초청을 했다.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. 네, 최대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아직 박 전 대통령의 몸이 아픈 만큼 서울 병원을 다닐 때 문제가 없도록 윤 당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해놓겠다. 뭐 이런 약속도 건강에 대한 약속도 했다고 이 권영세 부위원장이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윤 당선인과 권영세 부위원장 둘 다 인수위 측이죠. 인수위 측뿐 아니라 유영아 변호사도 이 만남 뒤에 나와서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요. 이 내용도 듣고 오시죠. 경주에서 서문시장을 들렸다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기를 받으셨는데 당선인께서도 서문시장을 갔더니 기를 받은 것으로 기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. 네,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윤 당선인이 사저에 오기 전에 또 서문시장을 들렸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변호사가 윤 당선인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도 이 서문시장에 들려서 기를 받아왔다라고 화답하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. 네, 지금 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서울로 병원 오실 때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둥, 그리고 뭐 옛날 뭐 과거 얘기도 했다고 하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약간 텀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죠. 기자들이 무슨 얘기 있습니까? 물어보니까 잠깐 한 템포 쉬고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?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, 이 말씀처럼 지나간 과거가 있는데 오늘 만남으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렇게 한순간에 해소될 만큼 가벼운 과거가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2016년 말 만들어진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 당선인이 합류를 하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수사, 최순실 사건, 최서원 씨 사건 수사를 뭐 거의 더 전담했지 않습니까? 수사 지휘를 했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실형까지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네.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게 그냥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루어진 구속이고 그다음에 기소는 그다음에 이루어지긴 했더라도 네. 이건 정권이 바뀌면서 생기는 무슨 보복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오늘 회동에서 윤 당선인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. 네. 권영세 부위원장이나 유영아 변호사, 옆에 배석을 했던 분들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
오늘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과연 이게 봉합이 될까. 그러면 앞으로 두고 다시 만나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는 과거를 무마하고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추가로 하겠죠.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아 변호사에게 과연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우회적으로 나왔는지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좀 더 사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반발 더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팔로우해서 다음 방송에서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 만남에 눈에 띄는 점이 지금 보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말고 지금 배석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지금 권영세 이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인데 이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금 뭐 장관 하마평이 나오고 있죠. 뭐 이번 윤석열 당선인 이 내각에 뭐 어디에선가 이 중용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영아 변호사는 지금 만난 장소가 대구입니다. 대구에서 제가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구시장으로 나온 지금 예비 후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유 변호사 그동안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일정을 물밑 조율해온 인물이기도 한데요. 오늘 박근혜 대통령 쪽의 인물로는 단독으로 배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, 이 두 사람 간의 과거 악연도 있지만 바로 오늘 만남이 앞으로 6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. 윤 당선인 측에선 이번 TK 방문 자체의 정치적 해석을 좀 경계하고는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오늘 만남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루어졌고요. 유영아 변호사가 속 깊은 얘기는 언론에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고 어떤 특별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만약에 더 큰 화합의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유영아 변호사의 지지세 확산에 힘이 더 쏠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이런 분위기를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.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의원 오늘 청년의 꿈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두 사람의 회동은 검사 시절 악연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다라면서 이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었고요. 앞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태원 의원, 과거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의원인데 이 선거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지금 이 사실 대구시장 지금 지방선거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가 이 대구시장 관련한 여론조사를 좀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이 전체 샘플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좀 과도하게 적용이 돼서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진 여론조사였었다라는 점을 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실 이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위원님, 지금 보면 유영아 후보가 박심은 확실하게 얻었어요. 근데 박심에 더해서 뭐 윤심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만남으로 인해서 후광까지도 또 얻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죠. 이게 오해가 되지 않으려면 대구 시민들이,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벌어진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 유영아 변호사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. 불편, 부당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어제 그제 기회 될 때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는 게 굉장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전직 검사로서 본인이 직접 기소를 했던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뭔가 유감을 표명하는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표되지 않았잖아요. 그러면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참석하겠다.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유영아 변호사에게 박심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윤심도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됐다. 그렇게 저도 해석이 됩니다.
네, 지금 저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윤 당선인이 대구 달성 사저를 찾기 전에 사실 먼저 갔었던 곳이 있습니다. 이 아까 유영하 변호사도 잠깐 얘기하긴 했었었는데 글쎄요, 전 정치인들이 항상 대구에 가면 꼭 여기를 가는 것 같아요. 이호정 기자. 이 대구 서문시장에 갔어요. 네,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. 윤 당선인이 마지막으로 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게 바로 대선 전날인데요. 당시에 집에 오니 힘이 난다, 힘을 받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. 이제는 이 후보가 아닌 당선인의 신분으로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습니다. 지금 시장을 연이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네. 어제와 오늘 윤 당선인의 모습 저희가 모아봤습니다. 어퍼컷 한번 할까요?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하여튼 뭐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하여튼 뭐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. 아픈 것도 다 나을 정도로 힘을 얻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윤 당선인 TK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얻었습니다. 특히 대구에서는 75.14%, 네. 가장 높은 득표율이 나온 지역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인지 윤 당선인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면서 이 TK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.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. 선거법 위반이나 뭐 정치 윤리상 본인이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네, 보니까 대선에서 75% 이상의 이 지지를 보냈던 곳이라 그런지 윤 당선인이 어퍼컷 할 때마다 와 소리가 나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